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찍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캡처하는 것은 두 가지죠. 화면을 사진 한 장으로 캡처하는 것과 화면의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두 가지의 캡처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한 장의 사진으로 캡처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죠. 자, 캡처를 해볼까요? 자,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되고요. 아래에 캡처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캡처된 사진은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캡처했을 때 캡처한 화면을 조절하는 옵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고요. 자, 아래에 있는 옵션 바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터치해서 열어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펜이 나오게 되죠. 자, 펜 선택을 하시면 펜 종류를 골라줄 수 있고 펜의 두께,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펜의 종류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펜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원하는 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펜촉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굵기를 조절을 하겠죠. 자, 그리고 컬러도 지정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노란색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창을 닫고요. 여기에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간단하게 캡처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름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언두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금방 한 행동을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언두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전부터 하나씩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지를 필요 없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코너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유도 있겠죠. 자, 공유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겠죠.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곳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다 됐으면 이제 내려받을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처음 캡처한 사진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내가 거기에 무언가 했을 때 그것은 또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카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카톡을 또 캡처를 해볼게요. 자, 캡처합니다. 자, 이번에는 샵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태그에서 기기 사진과 동영상의 액세스 허용하겠냐고 하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캡처한 부분에 태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기존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새로 여기에 태그를 써줄 수도 있겠죠. 자, 태그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태그를 추가한 사진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갤러리에 있는 돋보기 검색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첨부한 태그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톡 태그를 첨부했죠. 자, 카카오톡 태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 태그가 첨부된 사진들만 모아서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캡처한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사진도 태그를 첨부하면 나중에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캡처를 할 경우에는 어딘가에 필요해서 캡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자, 그럴 때 갤러리에 많은 사진들과 섞여 있으면 찾기가 힘들죠. 그럴 때 태그를 포함을 시켜주시면
일일이 찾지 않고 한 번에 태그로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이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야 될 경우에 은행 앱을 여신 다음 계좌번호를 외워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열린 앱 버튼 눌러서 계좌번호 확인하고 다시 은행 앱 들어와서 입력하고 다시 확인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몇 번씩 하시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지금 이 계좌번호를 캡처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자르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계좌번호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좌번호만 구역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좌번호가 어디에 저장돼 있죠?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계좌번호 저장돼 있겠죠? 자, 계좌번호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계좌번호 나오죠? 자, 이제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지금 갤러리에서 계좌 사진을 열었죠? 갤러리 배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팝업 화면으로 사용하려면 여기에 놓으라고 하죠. 자, 여기에 놓을게요. 그러면 팝업으로 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얹어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팝업 창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앱을 실행해도 항상 위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은행 앱을 열어서 송금을 할 때도 이 계좌번호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닫을 때는 상단바 터치하고 그대로 아래쪽에 삭제 위에 놓으시면 닫혀지겠죠. 자, 그리고 다시 갤러리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면 좋겠죠. 아까 처음에 캡처를 했을 때 태그를 미리 달았으면 좋은데 지금 자르기 위해서 태그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태그는 어떻게 달까요? 사진을 여신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 들어가세요. 여기서 태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태그 추가하시고요. 태그에 계좌번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좌번호 태그를 추가할게요. 플러스 누릅니다. 됐죠? 자,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서 언제든지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고요. 계좌번호만 터치하면 계좌번호만 전부 모여서 보여주게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캡처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이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캡처의 경우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요.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화면 녹화라고 있죠. 이 화면 녹화를 선택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 미디어죠? 그 다음 내가 말하는 소리와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 모두 녹화할 때는 미디어 및 마이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누른 위치 표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화면을 내가 어디를 터치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녹화 시작합니다. 그러면 3, 2, 1 카운팅이 되고 이제 우측 상단에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면 시간도 나오고 있죠. 자, 현재 6초, 7초, 8초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멈춤이 있고요. 아예 멈춤이 있죠. 잠시 멈춤은 녹화 중간에 잠시 끊는 기능이 되겠고요. 아예 멈춤은 아예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연필 모양이 있죠. 자, 이 연필을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에 그대로 뭔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도 있네요. 자, 컬러 선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그리는 모습도 동시에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뒤로 가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 표시가 나오게 되죠. 지금 내가 터치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터치가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연필을 선택하지 않아도 터치하면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톡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톡을 실행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터치해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따라다니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홈 버튼 누르고 전부 녹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 멈춥니다. 그러면 빨간색 모양으로 바뀌고요. 아래쪽에 1분 31초라고 나오죠. 지금 1분 31초 동안 녹화되다가 잠시 멈춤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할 때는 빨간색 누르시면 다시 플레이가 되면서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다 녹화했어요. 이제 멈춤 버튼 누르면 아예 저장이 되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죠?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플레이 되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화면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상대편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거나 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그려서 녹화해서 전송을 하시면 좀 더 소통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캡처나 녹화 기능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한 기능이죠.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화 기능이나 문자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사진을 볼 때도 그렇고요. 문서 작성도 스마트폰에서 하거나 검색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단한 사진이나 영상 편집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로 전송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한쪽은 USB-C 단자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HDMI 단자로 되어 있는 이런 케이블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USB-C 단자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HDMI 단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시는 모니터는 4K, 풀 HD, HD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어떤 모니터를 연결해도 연결이 되게 되려면 이 케이블이 4K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모니터에 상관없이 전부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USB-C to HDMI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올 텐데요. 그때 4K를 지원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HDMI 단자를 모니터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모니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단자가 있을 텐데요. 구입하신 지 15년 안쪽의 모니터는 전부 이 HDMI 단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단자들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자가 다른 곳에 꽂힐 수는 없어요. 다른 곳에 꽂혀서 고장 날까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HDMI 단자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HDMI 단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자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HDMI 1, HDMI 2,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DP 단자라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이때 이 HDMI 단자에 보시면 HDMI 단자 몇 번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다른 케이블은 뽑을 필요 없어요. 모니터에서 설정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HDMI 단자를 꽂아 주셨으면 컴퓨터 모니터의 정면을 보시면 이런 곳이나 또는 앞쪽 또는 이런 아래쪽에 버튼이 보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 설정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입력 설정으로 가신 다음 지금 제가 연결한 HDMI 단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HDMI 1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HDMI 1로 움직이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화면이 모니터로 나오게 되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을 돌리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거의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없더라도 이런 모니터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연결한 다음 컴퓨터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모니터와 연결을 하더라도 입력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손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컴퓨터 같이 이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와 같이 활용을 하면 이제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간단한 작업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선 연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시는 이런 키보드 있죠? 이런 키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죠. 유선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아서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USB-C 단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반 USB 단자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어댑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USB-C와 일반 USB를 연결하는 어댑터가 있죠. 자, 이런 어댑터는 1, 2,000원 정도면 마트나 다이소 또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쪽은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USB-C 단자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런 일반 USB 단자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여기에 꽂아줍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 이 USB-C 단자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설정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키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아무 변화가 나오지 않는데요. 자, 이때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눌러 보겠습니다. 아무 화살표나 상관없어요. 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던 파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스마트폰을 일일이 터치하지 않으셔도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볼까요? 자, 카카오톡으로 박스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카톡이 바로 실행되죠? 자, 이때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좌우 키 아무거나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때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그 회색 박스를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동한 다음 다시 엔터 키 칩니다. 그러면 해당 대화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원하는 대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 키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에 칸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전송이 되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편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카톡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카톡이 종료가 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실행을 했는데요. 유튜브 이용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영상 하나가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원하는 영상으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때 키보드에 탭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 화면에 있는 곳 어디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인 다음 검색에 가서 엔터 치면 여기에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IB96을 입력을 할 텐데요. 자, 그때 한영키를 누르면 영문도 입력이 가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이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B96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IB96 채널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나 탭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한 다음 원하는 영상에 가서 해당 영상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자, 이때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뒤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원하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ESC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도 돌리면서 작게 나오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게 나오죠? 자, 이렇게 키보드를 연결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ESC 누르면 유튜브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검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구글 크롬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또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구글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 메일로 들어가 볼까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바로 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요. ESC 눌러서 다시 나오고 이번에는 크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바로 구글 크롬 실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원하는 대로 입력하신 다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SC 눌러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손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노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때도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입력하지 않고 키보드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삼성 노트 실행해 볼까요? 자, 화살표를 이용하면 해당 메뉴로 전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영문 들어가죠? 한영키 누르고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를 연결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키보드 외에 마우스를 연결할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연결해 볼까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양쪽이 USB-C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은 컴퓨터에 꽂히는 USB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전부 상관없습니다. 양쪽이 USB로 되어 있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이렇게 꽂아주고요. 나머지 부분을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컴퓨터에 들어가는 USB 단자일 경우에는 이런 어댑터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USB-C 단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어댑터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게 되죠. 자, 이제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 이용하듯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톡 실행하면 카카오톡 실행되겠죠. 자, 원하는 대화방도 그대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보이는 이 마우스 커서를 조절할 수 있죠. 여기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반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마우스 및 트랙패드라고 있죠. 이 마우스 및 트랙패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포인터 속도라든지 휠 스크롤이라든지 포인터의 크기와 색상까지 전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약간 크게 해놨죠. 자, 들어가시면 포인터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포인터 크기가 있죠. 이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작게도 나오고요. 클릭해서 키워서 크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색상도 조절할 수가 있죠.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색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무선도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대신 연결만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선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인데요. 무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에 보시면 연결이라고 나오죠. 연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블루투스 글씨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자, 여기는 체크만 되고 하부 메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블루투스 글자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마우스의 전원을 켜줍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마우스를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해당 마우스가 여기에 뜨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우스를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자, 끈 상태에서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마우스를 켜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뜨죠. 자, 이렇게 뜨게 되면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됨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내 마우스가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무선 키보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선 키보드가 있는데요. 이 무선 키보드를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끈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찾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MX 키라고 해서 뜨죠. 이게 제 키보드인데요. 자, 터치하시면 또 등록한다고 나오죠. 자, 이때 그냥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키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키보드가 확실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098024 키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098024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앞서 유선으로 연결했던 그런 작업들을 동일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단점은 키보드면 키보드, 마우스면 마우스 하나밖에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마우스, 키보드를 동시에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급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마우스와 키보드 다 연결할 필요 없이 키보드만 연결을 하더라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작은 화면에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키보드로 간편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스마트폰으로도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이용하면 마치 컴퓨터를 이용을 하듯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만 있다면 구태여 컴퓨터 필요 없어졌죠. 스마트폰을 모니터와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컴퓨터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색 같은 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죠.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 또는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컴퓨터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의 자료 공유와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간편한 활용도 최고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11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윈도우 10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모든 앱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죠. 이 휴대폰과 연결 앱을 실행합니다. 혹시 이 앱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작업 표시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실행하신 다음 휴대폰과 연결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라고 나오겠죠. 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휴대폰과 연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전화 걸기 및 받기, 대화 계속하기, 모바일 알림 보기,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장치 선택에서 본인 휴대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니까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는데요.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안드로이드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여러분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나오게 되겠죠. 이 휴대폰 연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microsoft.co.kr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계정에 로그인 누르시고요. 계정을 만드세요를 누르신 다음 여기서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 계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이 QR코드가 나왔는데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R코드를 그대로 스캔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링크가 나오게 되죠. 이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컴퓨터에서도 디바이스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대신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컴퓨터가 연결된 공유기와 스마트폰이 연결된 공유기가 동일한 공유기여야 하겠죠. 스마트폰은 데이터로 접속이 돼 있고 컴퓨터는 공유기에 연결돼 있으면 연결이 당연히 안 되겠죠.
동일한 공유기에 연결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완료 누릅니다. 그러면 PC에 인증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증 코드를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계정과 장치가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준비 시간을 달라고 하죠. 스마트폰에서는 장치 연결이 완료됐죠. 자, 이제 PC에서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휴대폰 연결 앱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과 연결 열기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내가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시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죠. 자, 이때 자동으로 연결되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시동 시간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연결될 때 항상 알림창이 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체크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자,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 시작하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 보내기,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하기,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전부 가능한 거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도 되겠지만 전체를 다 이용할 거기 때문에 건너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피스 모바일 문서가 PC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 PC에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이 나오네요. 휴대폰과 연결됐다고 나오죠. 자, 이제 내 휴대폰과 PC가 연결이 된 상태죠. 자, 상단에 보시면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시면 내 휴대폰과 컴퓨터가 연결된 상태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볼륨이죠. 스마트폰 소리를 PC에서도 그대로 들을 수 있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림 설정 완료라고 나오죠. 모바일 장치에서 설정 열기를 클릭해서 장치 잠금 해제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윈도우와 연결 앱을 설정해서 허용 클릭하라고 합니다. 자, 모바일 장치에서 설정 열기 선택할게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알림 설정이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윈도우스와 연결 가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을 PC에서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자, 소리 났네요. 자,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스마트폰에 나오게 되죠. 자, 그 알림을 이렇게 PC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알림이 여기 PC에 그대로 뜨고 있어요. 자,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앱이 나오고 있죠. 자, 현재 상단의 메뉴에서 앱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메시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메시지가 전부 PC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메시지 누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나오죠? 받는 사람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를 쓰면 되는데요. 첫 글자만 쓰면 해당 이름이 연락처에 있을 경우 바로 뜨게 됩니다. 자, R 쳐볼까요? 그러면 바로 나오죠. 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만 입력하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동시에 여러 명에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받는 사람 클릭하시고요. I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IB96이 나오게 되죠. 자, IB96 선택합니다. 자, 2명에게 동시에 보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단체 문자도 PC에서 간단하게 보낼 수 있죠. 자, 메시지 보내기 클릭하시고요.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키보드 자판 이용하시면 되겠죠. 키보드 자판의 기능키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영키 적용되고요. 쉬프트라든지 그 외에 기호라든지 숫자 전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와 휴대폰 연결 시연 중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자, 체크됐죠. 전송됐다는 뜻입니다. 자, 전송됐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이 다시 나에게 답장을 보내볼까요? 자, 답장을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읽지 않은 메시지는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전송했을 당시에는 답장이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여러 명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룹 문자방이 하나 생겼죠. 지금 누른 것은 1대1 대화방이고요.
여기는 그룹 대화방이 되겠습니다. 마치 카톡같이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이런 기능도 PC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미지 첨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그 아래에 보면 이 PC에서 탐색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PC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전송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과 PC를 구분하지 않고 원하는 사진을 전송할 수 있겠죠? 자,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PC 가리지 않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에서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죠.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앱들도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팩스를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 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죠. 예전에는 팩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스마트폰 보급으로 팩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급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가든지 근처 문구점을 찾아가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죠. 자, 이때 PC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바일 팩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장치에서 앱을 표시하려면 사용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 화면을 PC에서 보이게끔 해줘야 됩니다. 시작하기 합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오디오도 허용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모바일 팩스 앱이 창으로 따로 뜨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PC에서는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전체 동의해 주시고 다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모바일 팩스 실행됐죠? 사진 문서 첨부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앱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PC에 있는 데이터는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 휴대폰과 연결 기능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PC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편법을 이용하게 되죠. 일단 메시지 앱에서는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메시지로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다시 내려받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직접 찍으셔도 되겠죠. 사진 문서 첨부하신 다음 카메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죠. 사진을 찍은 다음 이 사진을 모바일 팩스에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마치 책상 위에 팩스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스마트폰의 다른 앱들도 컴퓨터에서 전부 창으로 띄워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 어떤 것이든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가 있죠. 자, 갤러리도 일종의 앱이죠. 갤러리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뜨게 되죠. 자, 이런 사진들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PC에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진들 전부 P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큰 화면에서 원하는 사진을 전부 볼 수 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영상도 이런 식으로 PC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C에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 기능도 당연히 되겠죠. 컴퓨터에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말하는 소리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자, 시작 버튼 누르고요. 페어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컴퓨터에 블루투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은 블루투스가 전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일반 데스크탑은 블루투스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블루투스 동굴을 2-3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동굴은 마트나 다이소에 가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자, 페어링 시작합니다.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하죠. 허용합니다. 자, 핀 번호 나오네요. 일치하냐고 물어보죠. 자, 등록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서도 예 버튼 눌러주시면
연결이 되겠죠. 자, 페어링이 됐네요. 계속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다이얼이 나오게 되죠. 이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들도 같이 확인을 할 경우에는 사용 권한 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통화 목록도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화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화 버튼 누르면 바로 통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이죠. 사진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다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진들 그대로 바탕화면으로 꺼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는 복사가 안 되지만 스마트폰에서 PC로는 그냥 꺼내시기만 하면 돼요. 자, 들고 클릭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복사라고 나오게 되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바로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은 간단하게 복사할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복사라고 나오고요. 마우스에 손을 놓으면 바로 복사가 되겠죠. 자, 지금 아이비그룹 운영자님한테 메시지가 왔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통화 버튼 누르면 바로 통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을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좌측에 설정해 보시면 내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여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장치를 연결할 경우에 새 장치 연결 누르신 다음 앞서 했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시면 또 다른 기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전부 연결이 가능하겠죠. 여러 개를 연결한 다음 기본값을 설정해 주시면 그 스마트폰 또는 그 기기만 주로 연결이 되겠고요. 다른 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때는 또 그 기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내 디바이스에 오셔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연결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오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PC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작업이 안 됩니다. 연결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세요.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연결된 PC가 보이게 되죠. 자, 이거를 터치해서 꺼줍니다. 그러면 PC에서도 오프라인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어진 거죠. 자,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윈도우와 연결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여기 있는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되게 되죠. 자, 언제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과 PC를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 기기인 만큼 많은 자료들도 스마트폰에 넣어두고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컴퓨터에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폰도 쓰시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형 스마트폰일수록 느려진 속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구형, 신형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와이파이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공유기 모두 2.5기가와 5기가 속도를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보통 2.5기가 속도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5기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쓰시는 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와이파이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공유기명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U+ 공유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8C70이라는 공유기가 되겠고요. 이 경우 2.5기가 속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5기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유기명 뒤쪽에 OG라고 붙어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공유기에서 두 가지를 전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유기명만 선택하시게 되는데 꼭 뒤에 5G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공유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공유기에 보시면 공유기 아래쪽이나 윗면에 보시면 무선 랜이라고 써 있고요. 2.4기가와 5기가 두 개가 써 있을 겁니다. 보통 와이파이 비번은 동일한 비번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최소한 2배는 나게 됩니다. 속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3배에서 4배까지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공유기에서 속도에 따른 본인 공유기의 명칭을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세요. 자, 단점은 먼 거리나 또는 중간에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는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2.5기가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기가로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네트워크인데요. 앞서 보신 것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5G 우선 모드와 LTE 우선 모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5G 우선 모드를 이용을 해야 데이터 네트워크 접근 시에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LTE 밖에는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5G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5G 우선 모드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시면 좀 더 빠른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이용을 하실 때 주로 구글 크롬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구글 크롬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속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 구글 크롬이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고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고라고 입력하시면 구글고 브라우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글고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브라우저로서 지금까지 쓰시던 브라우저에 비해 엄청난 속도 향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법도 기존 구글 크롬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고 설치하시면 이런 배지 모양이 나오죠. 실행하시면 구글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본인이 쓰시던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겠고요. 내 위치 정보 액세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보시던 구글 크롬과는 약간 다른 모양을 보여주죠. 보통 검색창이 위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에 있고요. 메뉴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용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이버를 선택해 볼까요? 네이버 선택합니다. 터치하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터치하시면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지만 이 구글고는 그런 딜레이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고도 구형, 신형 스마트폰 상관없지만 구형에서는 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개발자 옵션을 꺼내시면 됩니다. 자, 개발자 옵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신 다음 빌드 번호 7번 터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다고 나오죠. 자, 7번을 터치하고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설정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개발자 옵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부분에 보시게 되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화면이 전환될 때 애니메이션 되던 것들을 전부 꺼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전환이 돼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이 답답하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능 전부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물론 이 상태에서 개발자 옵션 사용 중을 꺼주시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애니메이션 배율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캐시를 삭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앱에 들어가셔서 캐시를 삭제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죠? 자, 카카오톡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 카카오톡이 있네요.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저장 공간을 찾아주시고요. 저장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캐시라고 있죠. 자, 이 캐시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캐시 삭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캐시가 삭제됐죠? 자,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이 있을 경우 캐시를 한 번씩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지 않으면 캐시가 계속 적체되면서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 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시동될 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애플리케이션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앱을 삭제할 거예요.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삭제 버튼이 있죠. 여기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앱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주 쓰지 않고 쓴 지 한두 달 이상 된 앱들은 꼭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설치하면 되죠. 과감하게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삭제가 안 되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니까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안 폴더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삭제 버튼이 나오지 않죠. 이런 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삭제 버튼이 뜨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거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도 많은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메모리 확보 부분이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최적화함으로써 메모리에 쌓여있는 필요 없는 코드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고요. 쓰지 않는 앱들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최적화를 해주시면 쾌적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적화를 했는데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느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디바이스 케어에서 메모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여기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앱들 정리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메모리 사용 공간을 좀 더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바이스 케어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라이트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속도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일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배터리 사용량은 올라가게 되고요. 스마트폰 온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도 속도 면에서는 일반 모드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이 돼 있다든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을 경우에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셔서 앱 보호 들어가신 다음 휴대전화 검사를 1,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악성 소프트웨어나 악성 코드가 내 스마트폰에 숨어 있을 경우 휴대전화 검사를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가 있죠. 검사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저는 감지된 보안 위협 없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만 관리해 주셔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최적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관리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하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